예, 강의를 해주실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계시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수상도 하셨습니다. 예, 그럼 모셔서 강의 들어볼 텐데요.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성조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님입니다. 저는 강의 어디 잘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엄청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포항에 유지 어르신들 다 오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그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떨리는 이유는, 강의하려면은 뭐 내용이 쫙 좋아가지고 들은 사람들이 야 뭔가 감동을 느끼고 갔다 뭔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사회자 설명했듯이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 이철우 지사께서 국회의원 했던 그 정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공사 사장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맡고 이렇게 해서 강의에 그렇게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하신 분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학술적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원래 하면은 제가 5년째 문화관광공사 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여러분들 경주에 있는 문화관광공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선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하고 그 전년도 2년에 걸쳐서 독서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책을 2권 읽었습니다. 그 이제 2021년인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던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하고 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그것이 관광하고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서 그 책 좀 소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53년 7월) 한국전이 끝난 뒤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한국이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가문화 수요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당시 경주의 모습은 황량했다. 비포장도로에서 흙먼지가 휘몰아치는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연출했으며 고도의 적막감만이 감도는 도시였다. 1971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의 고로와 입식에 참석했다가 상경하는 길에 경주에 들렀다가 신라 천년의 수도답지 않게 황량한 모습의 경주를 보고 경주 개발 지시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지침까지 제시했다. 1975년 8월 국제 수준의 종합관광단지 시설로 발전 유지하기 위해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1979년 4월 화타 총회를 기해 보문관광단지를 개장하게 된다. 1979년 10월 보문 컨트리 클럽 개장, 1980년 국민관광휴양지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1983년 9월 현재 경주월드인 국민휴양시설 경주도트라월드를 개장했다. 1988년 8월 랜드마크인 전통물레방아 준공식, 그리고 1991년 보문단지에 온천이 발견되면서 보물단지로 불리며 힐튼,
현대호텔 등 특급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게 됐다. 1999년 11월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주체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 출범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경북관광개발공사 북부개발본부 개소, 2002년 간포해양 관광단지 개발 시작, 2009년 유교문화체험센터 신축공사 착공, 2011년 5월 안동레이크골프장 조성공사 시작으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2012년 3월 경상북도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그해 7월 경상북도 관광공사로 출범했다.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개발 중이던 안동 휴그린 골프클럽과 안동 유교랜드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들어갔다. 2014년 1월부터 경상북도 관광마케팅 업무 33개 사업 대행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지역주도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과 글로벌 관광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케팅 본부를 신설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부문별 대표 사업 중에서 마케팅 사업입니다. 투자개발 사업, 관광시설 조성과 운영 사업, 엑스포 대공원 운영 사업,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 속에서도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북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이 지닌 수려한 자연자원과 빼어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ICT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타깃 마케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역사와 미래, 세계화 하나 되는 문화관광 플랫폼 경북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1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사 소개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디지털 AI 성우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써놨는데 우리 정말 작은 회사지만 우리가 ICT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물도 많이 만들었고요. 이것도 그냥 워드를 쳐서 AI 목소리는 빌려와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봐서 우리처럼 작은 기관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좀 앞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 방송국에서 옛날 녹음된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로 무슨 광고를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런 ICT 부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도 앞으로 ICT와 접목하지 아니한 관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면은 휴대폰에 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가도 한국 글씨로 된 지도, 한국 말로 나오는 것 따라서 다 가고 예약도 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ICT 기술을 뺀 관광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이 필름도 ICT 기술을 이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세 권의 책 중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엄청 세계에서 많이 팔렸다고 그래도 별로 뭐 또 책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서 안 읽고 있었는데 우연히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접했는데 열자마자 끝까지 거의 안 쉬고 다 읽었습니다. 워낙 재미가 있어서. 그건 이제 여기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탁 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가 인간이 죽는 마지막 세기다. 그러니까 다음 세기에는 인간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생각하고 너무 비슷하다.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것 같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오래 살고 싶지 않는 것도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오래 살아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뭐 사람 사는 것 해야 되고 주위에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갈 데도 있고 이래야 되지. 그런 내가 이야기한 나열한 이런 것들이 없을 뿐더러 불편해서 못 산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지 싶어요. 짜장면도 내가 못 시켜 먹는다. 내가. 그러고 차표도 잘 못 끊어가지고 여기 가갖고 끊어야 된다. 괴롭다 이게. 이렇게 사회 기술은 엄청 빨리 발전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수명만 늘어서 그렇게 살면 뭐하노? 나는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120살까지 살면 어쩔 끼고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안 죽는다. 죽을라 하면 어떻게 하면 죽느냐? 어디 폭탄이 터져서 몸이 박살나고 이래야 죽는다. 안 그러면 안 죽는다. 그 간이 나쁘다. 그러면 동물의 간에서 인간의 간을 키워가지고 빼가지고 한다. 그리고 무릎이 나쁘다. 그러면 사이버 인공관절 넣어갖고 다닌다. 노화가 시작되었다. 노화도 병이다 해서 이제 노화 백신도 나온다. 뭐 스트레스 막 받고 이렇게 한다. 불면증이 온다. 그럼 호르몬제 딱 처방하면은 젊을 때하고 똑같이 쫙 산다. 널도 안 한다. 죽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제발 좀 누군가가 이 발전되는 기술을 늦춰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이 유발 하라리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좀 이 기술 발전을 조금 늦춰도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절대로 늦출 수 없다. 왜냐?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고 얼마만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통제하고 아는 놈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지팔지언들어가 가는 거다 이게. 누가 그거를 하지 말자 하자 이야기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유전자 조작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황석우 박사였습니까? 그처럼 앞으로 인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해서 윤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정말로 IQ 200되는 아들을 1000명 만들어서 그 아들이 20살쯤 됐을 때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북한에다 대놓고 야 너희들 그거 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 발전할 거고 다음 세계에는 우리는 아무도 안 죽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 거다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중에 윤리적으로 해갖고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반발하는 것이 그 성형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형수술이 처음 시작된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였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은 왜 했느냐? 워낙 무슨 얼굴이 일그러진다든가 도저히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도 또 좀 더 잘생기려고 성형수술을 했을 때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약간 미안하고 그래도 이러면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한다. 이게 누구나. 이빨 부정교합하면 이빨 교정 안 하는 사람 잘 없죠. 그래서 애들 다 끼고 다니지. 성형수술은 누구나 다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을 윤리적 잣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아그라. 비아그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슨 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런 용도에 걸맞구나 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좀 쓰다 보니 병원에서 처방 주고 이렇게 그래 꼭 병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래도 뭐도 안 되겠나 이까지 가 있고 지금은 누구라도 갖고 싶으면 갔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아그라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낮아졌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기술의 발달을 도저히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 중에서 또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생명이 길어지면서 어쩌면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 아니죠. 1950년대만 해도 미국에 가서 흑인이 남부에 가면은 식당 유색인이 백인이 가는 식당에 못 들어갔거든요. 1950년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지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그랬는데 그럼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머니즘 이런 것은 이 작가의 생각에 의하면 왜 만들어졌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휴머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달랐고 귀족과 천민은 달랐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이런 것을 겪으면서 국력이 또 경제력이 엄청 필요하게 되었고 전 국민에게 그 체력과 그리고 그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대 동원되어 가야 되고 그들은 몸이 튼튼해야 하니 적어도 군대 가서 명령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되니 국민학교 전 학교 학생들을 다 잡아놓고 귀족의 아들이나 천민의 아들이나 새카만 놈이나 다 가서 글 배우고 몸이 튼튼해야 되니 체조해야 되고 여학생들도 들어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글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휴머니즘이 지속될 거냐? 이 유발 하라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좀 더 진보된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에 필요한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군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쟁하면. 왜? 모든 사이버 기계가 가서 싸우는 거지 군인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너나 나나 다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이 유지되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18세기에 유럽인이 아프리카인들을 멸시한 것은 앞으로 다음 세기에서 좀 더 좀 더 뛰어난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차별화하는 것은 아프리카인들 멸시하는 것에 비하면은 멸시도 않을 것이다. 엄청난 멸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애완동물마저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인간인데 좀 여러 가지로 열등하다 하여 설마 그렇게 옛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흑인 다루듯이 그렇게 다룰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노? 저도 이제 내연대만 회사 5년 있어가 나가면 뭐 해야 될까? 엄청 고민만 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수 없어서 120살까지 살면은 앞으로 거의 6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등산이나 갔다가 어디 가가 미술학원 한다가 그림이나 그리다가 지어봐서 못 산다. 또 새로운 기술은 따라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해답은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잘 놀 줄 알아야지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호모 루덴스라는 책입니다. 그 호모 데우스는 뭔가 하면요. 데우스는 영어 이런데 신이란 뜻, 신. 사피엔스는 똑똑하고 생각한다 이 뜻이죠. 호모는 인간이라는 종속, 강목 이렇게 할 때 인간에 속하는 모든 그 동물 종자, 호모 일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린 이런 호모
데우스는 뭔가 하면은 신이라는 게 신. 그러니까 왜 호모 데우스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인간은 신이 되었다는 게 벌써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되었고 분야에 따라서는 신보다 더 신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 2000년 전에 좀 신은 우리가 너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뭐 계속 만들어 줄 것이며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은 황폐하게 만들으리라 뭐 이래 해서 사람들이 쫙 믿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신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상관측해서 뭐 비가 안 오나 그러면은 저쪽 강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 가져와서 적과 흐르는 걸 만든다 이거죠. 신이 했는 것보다 더 한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신이라 하더라도 바닷물을 소금기를 다 빼고 물을 만들어 논에 뿌린다. 먹고 산다. 생각은 못했다. 신보다 더 하다 우리는. 뭐 문둥이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간이 없었는데 돼지에게 간을 넣어서 그것이 사람 간이 크니 그를 빼서 넣어서 인간은 또 살아나느니라. 이거는 신보다 더하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었다의 뜻으로 호모 데우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에서 대학을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썼는데 인간은 노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사람이고 호모 루덴스는 노는 사람이다. 인간은 원래 노는 동물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태어나서 말할 줄 알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딱 영희야 놀자. 영희 집 앞에 가서 영희야 놀자. 인간은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모든 문화가 거의 노는 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도 그렇고 어떻게 놀면 제일 재미있겠노? 종교처럼 놀면 재미있다. 그래서 남미 이런 데 보면은 제단에다가 살아있는 청년의 심장을 확 피를 빼갖고 거기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로 바쳐진 청년이 기록에 의하면 고통스러워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그만큼 노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인간은. 그죠? 호모데우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이 노는 데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 근데 노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고 그래도 쉬운 것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제가 하고 있는 관광 사업.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산업의 다른 산업의 발전 속도보다는 관광 산업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를 것이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든 산업에는 인구 유발 계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논농사 뭐 이런 쪽을 그런 산업이 사람을 제일 고용을 많이 했지. 고용 유발 계수가 높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 건설업. 지금은 거의 뭐 그런 쪽에 고용 지수는 굉장히 유발 지수는 낮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키타카발룬가 뭐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그 갔는데 거기에 한국 SK 공장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딱 가서 받는 느낌이 이거는 우리 70년대 공장 짓는 거하고 똑같다. 한쪽에 그 식당 큰 거 지나놓고 사람들 약가 들고 막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SK 건설 사장한테 왜 이래 크레인 큰 거 가고 착착착착 이래 짓지 왜 옛날 면대로 이래 짓나 이래 하니 그 꽃 섬까지 크레인 싣고 오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래 하는 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거예요. 70년대 방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레이시아이고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평균을 볼 때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 기계 공장도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한국 KEC라고 있어요. KEC 공장 준공식을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앞에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놨는가 아마 축 무인 공장 준공.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기계가 다 기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쓸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관광 분야는 사람이 필요한 분야다는 거죠. 사람 서비스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 분야를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관광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관광 분야에 있으면서 관광을 잘 즐기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스페인에 이제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가봤어요. 나는 여행을 못하는 아까 이야기 서울역에 갈락하면 신경주역이나 포항역에 가서 표 끊어야 되는 것 아니면은 아들한테 전화가 야야 표 하나 끊어놔라. 이런 상황으로 여행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행 안 가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못 즐기는 겁니다. 자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도 여행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광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건 사피엔스 책은 그렇게 관광하고 직접 연결고리가 없을 듯 합니다만은 이 호모 루덴스 책을 읽고 나서 이 저자가 쓴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이 팔린 이 사피엔스를 내가 안 읽을 수가 없다 싶어서 이제 읽었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신 분은 안 읽어보시면 엄청 재밌습니다. 이제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이 다른 사자보다도 뭐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나? 바로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4개의 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진화라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니다.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인간에게 첫 번째로 왔던 진화는 인지혁명이다. 인지혁명은 지금부터 약 7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알고 안 보는 것을 없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벌 인간보다도 더 집단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원숭이 100마리 산다 이게 자기들 말한다 이겁니다. 저쪽에 돌아서서 가면은 거기에 지금 사자가 있다. 표현한다 이거 가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추상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다 약속해서 이것을 우리 종족의 수호신으로 모시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공감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하나가 지금은 다 되었다는 거죠. 어떤 동물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한 목표로 한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동물은 없다는 거죠. 그 덤바이 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이랍니다. 150명까지는 너나 관계가 있는데 150명 넘으면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개 중대가 160명, 15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서로 절마 성격 다 알고 전쟁 일나면 절마는 뒤로 뺄기다 들기다 뭐 이거 다 한다는 거죠. 근데 150명 넘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150명을 넘어서도 하나의 목표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인지혁명, 모르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힘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혁명이 농업혁명이다. 농업혁명. 농업혁명은 12,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전에 이제 시작을 되었는데 농업혁명 때문에 사유재산이 만들어졌고 사유재산 때문에 관리한다고 글이 만들어지고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고 세무서도 만들어지고 법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인간이 수렵 채집하다가 농경사회로 가서 더 행복해졌나? 이 사람은 절대로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건강 상태도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12,000년 이전에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의 해골이 농경시대 때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영양도 풍부했고 이제 그 사람 그 생각은 농사를 짓고 나서는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오늘 아침도 쌀, 점심도 쌀, 저녁도 쌀, 내일도 쌀, 모레도 쌀 이래 먹는다는 거예요. 밀 먹는 사람은 계속 밀만 먹고 그전에는 인간이 그래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이쪽 골짜기 가서 겨울이니까 저기 좀 물이 흐르다가 약간 얼락하는데 거기 얼면은 미꾸라지들이 숨어 있지. 뭐 이래가 또 어디 가면은 지금 감나무 밑에 그 꽃감이 이제 다 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시사철 다른 것을 먹고 이랬으므로 농경사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 영양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도 더 컸다는 겁니다. 병도 적었대요. 왜? 모여가 안 사니까. 이거는 농사를 지으니까 막 다 모여서 사니 또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으로부터 옮겨온 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의 병들이 생겼다. 그때는 수렵 채취하는 거는 병 뭐 잘 걸리지도 안 하고 걸린다 하더라도 전염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가 더 살기가 좋았다.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되나? 이 못 돌아가는 원칙을 이 교수는 무언가 인간이 처음 사치를 시작하면 그 사치는 곧 시간이 지나면 필수가 되고 필수가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일어난 게 과학혁명이지. 과학혁명은 이 사람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학혁명은 왜 시작됐느냐? 인간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과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나기 전에 모르는 것은 다 원래 몰랐는 거고 하느님께서 다 이건 이래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것을 알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혁명은 왜 그런가? 왜 저걸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지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도에 보면은 과학혁명 이전의 지도는 아프리카 이런 거 그려놨고 아프리카에도 뭐 괴물 이런 거 그려서 꽉 채운다니. 그런데 과학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비하두었다. 아는 곳만 지도를 그리고 모르는 것은 땅만 그려놔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분까지죠. 11시 20분. 예,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영국에서 왜 시작됐느냐? 산업혁명 이전에는 근육의 힘과 동물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고 자연의 힘으로 그냥 이용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거를 못 했는데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석탄 패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왜 석탄을 팼느냐? 영국의 인구들이 막 늘어나서 집을 짓고 나무 해서 해 떼니까 나무가 없어서 결국은 땔감으로 석탄을 쓰기 시작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들 내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거 있는데 추운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고생입니까? 추운 게 고생이죠. 왜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춥고 배고파 봐라 이거사. 추운 게 더 그러니까 200년, 1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요. 추우면은 3일 만에 죽어요. 겨울에 안고도 못 빼고 냉방에 끙끙 앓아가지고 뭐 밥 좀 먹는다 해도 겨울에 덜덜 떨면서 냉방에 3일 잘막 독감 걸리가 있다가 다음에 죽는다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도 배고프면 그거보다는 좀 견디거든요. 잘 살고 있다는 뭐로 표현합니까? 인마가 등 뜨시고 배부른 게 눈깔이 비는 게 없나? 등 뜨신 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배부른 거를. 그러니까 추운 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도 그 석탄을 막 영국에서 빼는데 석탄이 그 영국에 습지가 많아서 물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빼는 거를 이제 워낙 석탄이 많고 바로 옆에 있으니 떼어서 스팀으로 펌프를 만들어서 물을 빼기 시작해서 이놈 이탄광도 저탄광도 계속 하니까 스팀 엔진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무를 워낙 많이 했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헐벗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김동인의 소설 뭐 붉은 땅인가 뭔가 그거 보면은 대한민국 고향을 뭐 표현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뭐 흰 옷과 붉은 산을 보고 싶다. 붉은 산이죠 제목이. 그 우리나라는 붉은 산이었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데는 다 했대고 없어서 그렇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 녹화 저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공 녹화 중에 그 산을 잘 지켜서 많이 심어서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산에 가서 나무 햇대는 것보다는 농사지어서 팔거나 공장이 된거나 회사 댕겨서 연탄 삿대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거지. 절대로 말릴 수 없다. 이 추운 거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 영화 닥터 집하고 보세요. 추우니까 집 다 뽀사가 불 다 떼잖아 바로. 죽을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1시 20분까지죠. 그래 이제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림 녹화에 성공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사피엔스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사피엔스 생각하고 현명하다. 그래서 테일러 경제학에 보면은 망치질 하는 것도 어떻게 가장 하면 합리적으로 하느냐, 컨베이어 벨트 분업 이런 거 쫙 만들어서 사피엔스럽게 정말 현명하게 삶의 방향과 형식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는데 옛날 건물도 예를 들면 고딕 이렇게 무슨 식 요나식 이런 건물이 있었죠. 위에서 봐서 십자가 건물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사피엔스답게 유리와 콘크리트로 딱 건물 딱 지어서 가장 합리적인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재미있게 지는 집을 건물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실용적인 것은 기본이고 아름다워야 되고 놀이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그렇다 이게 공부도 호모 루덴스 놀자 사피엔스 위에 루덴스가 있는 겁니다. 놀자. 결국 인생은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다. 잘 노는 사람은 관광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사회의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포항만 오면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또 얽매이지 않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경상북도 여러 도시 중에서 포항이 가장 그래도 빨리 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이 엄청 중요하다 쪽의 방향을 턴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미는 굉장히 늦었어요. 경산은 더 늦었습니다. 경산은 그런 거 필요 있나? 대학생 했는데 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구미도 금성사 있잖아. 삼성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관광에 눈을 뜨고 라면 축제 한다 막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포항은 굉장히 빨리 출발했어요. 그래서 포항이 경북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행복 주면 좋겠고 이철우 지사께서 지금 원래 이야기하는 게 경북의 힘으로 모르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경북의 힘 산업일까요? 맨파워일까요? 저는 경북의 힘 중 그래도 가장 경북의 힘을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은 투자로 할 수 있는 것 관광,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고 포항이 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길을 걸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떨리신다고 겸손히 말씀 주셨는데 무대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명강 해주신 김성조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